나는 법정의 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직감했다. 딸아이의 양육권을 잃는다면 그녀는 영원히 내 손에서 멀어질 테니까. 그런데 그 순간 바닥을 쓸고 있던 청소부 아저씨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속삭였다. 젊은이, 정의는 때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지. 그의 눈빛이 너무 깊어서 나는 무심코 그의 손에 쥔 빗자루를 잡아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아저씨가 판사의 가운을 입고 재판장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 했다. 그는 나를 배신한 자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나는 종로의 법원 건물로 향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35살. 평범한 IT 엔지니어로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린 남자다. 아내, 이지은은 우리 딸 수아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유. 그녀의 상사, 대형 로펌 변호사 박준호와의 불륜.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무너졌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불륜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박준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든 걸 꾸몄다. 내 회사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 나였다. 실제로 그 데이터를 훔친 건 박준호의 지시를 받은 지은이었지만 증거는 모두 나를 가리켰다. 나는 무죄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법정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양육권 소송은 그 절정이었다. 수아를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법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내 변호사 유진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여성으로 이번 판결은 박준호의 로비가 좌우할 거야. 판사는 그의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공정하다고들 하지만 돈과 인맥 앞에서는 유리창처럼 얇다. 로비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청소부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회색 작업복에 헝클어진 백발. 그는 빗자루로 바닥에 먼지를 쓸며 중얼거렸다. 이 바닥은 더러워. 씻겨도 지워지지 않아. 나는 피곤한 몸으로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가 다가와 물을 건넸다. 마시세요. 긴장 풀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무심코 이야기를 꺼냈다. 아저씨, 가족을 잃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는 빙그레 웃었다. 알지요. 나도 잃어봤소. 하지만 때론 이름이 시작이 되기도 해.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과거의 변호사 지망생이었다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청소부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의. 그건 돈 있는 놈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그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는 빗자루를 대신 쥐고 바닥을 쓸어주었다. 작은 도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법원이 덜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재판날, 법정은 텅 비어 있었다. 관중석에 박준호의 측근 몇 명만 앉아 있었다. 지은은 수아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박준호의 동료였다. 판사가 입장할 때 나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다. 제발 공정한 사람이길.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 가운, 단정한 걸음걸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어제의 청소부 아저씨였다. 그의 이름은 최영호 판사, 20년 전 대법원 판사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은퇴 후 청소부로 위장해 법원의 어두운 면을 관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그 사람. 그는 자리에 앉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빛에 어제의 온기가 스며 있었다. 피고인 김민준 씨, 준비됐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지은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데이터 유출 로그, 이메일 기록.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는 직업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부적합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박준호는 관중석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로펌의 스타 변호사, 정치권과 연결된 인사,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그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었다. 최 판사가 증언을 요구했다. 피고인,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소.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의 불륜, 박준호의 협박, 내가 대신 짊어진 죄책. 저는 수아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말 중간에 판사가 손을 들었다. 그만. 증인 소한 그는 지은을 불렀다. 그녀가 증언대에 서자 법정 공기가 변했다. 지은의 눈은 피했다. 저 남편이 데이터를 훔쳤어요. 제가 봤어요.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내가 박준호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지만 그의 눈은 지은을 꿰뚫었다. 재판이 끝난 후 최 판사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민준 씨, 어제 당신이 준 그 작은 친절. 그게 나를 움직이게 했소.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딸, 20년 전, 내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소. 범인은 돈 많은 정치인의 아들이었지? 나는 판사로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급에서 뒤집혔소. 그 후 나는 법원의 썩은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 청소부로 살았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박준호. 그놈은 내 딸 사건의 변호사였소. 그는 나를 파괴했지.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판사는 내 편이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다. 당신의 증거를 내가 조작해 줄 테니 박준호를 무너뜨리시오. 양육권은 당신 거요. 하지만 대가는 당신의 영혼이요. 그의 제안은 독이 스며든 사과였다. 나는 수아를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판사가 준 USB에 박준호의 비밀 파일이 있었다. 그의 로비 기록, 뇌물 증거, 심지어 지은과의 녹음 파일. 수아를 데려오면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려. 지은의 목소리였다. 나는 울었다. 배신의 깊이가 너무 컸다. 하지만 복수는 달콤했다. 다음 재판에서 나는 반격했다. 판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제출하자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위조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최 판사는 차갑게 말했다. 증거는 명백하오. 피고 측 변호인, 당신의 의뢰인 박준호를 구속하시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지은은 울며 무너졌다. 민준아, 미안해. 그는 나를 강요했어. 하지만 늦었다. 양육권은 내게 돌아왔다. 수아가 내 품으로 왔다. 그러나 승리는 쓰라렸다. 박준호는 감옥에 갔지만 최 판사는 은퇴를 선언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는 자신의 딸 복수를 위해 수많은 판결을 조작했다. 나의 재판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정의를 믿었지만 결국 또 다른 배신의 희생양이 된 셈이었다. 수아를 안고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영원한 어둠인가? 지은은 새 삶을 시작하려 했고 박준호는 감옥에서 나를 저주했다. 나는 수아의 미소를 보며 살아갈 테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그 청소부의 미소가 때론 악몽처럼 느껴졌다.